네, 안녕하세요. 이민규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2035 MZ세대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이 이 월급관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벌고 계신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볼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해당하는 게 뭐 상여나 보너스나 그런 것들로 사실 많이 들어오겠죠. 가장 고민인 거는 얘를 쪼개는 것도 사실 또 고민이고, 이 돈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내용은 제가 이제 본 수업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250이 쪼개지는 건 어떻게 쪼개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비라는 것과 비소비라는 걸로 쪼개집니다. 소비와 비소비로 쪼개지죠. 소비는 보통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고요. 비소비는 우리 단기와 중기와 장기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것의 적절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소비는 한 3 정도, 비소비는 7 정도 했었을 때 내 월급을 잘 쪼개고 있다라고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3대 7이라는 비율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3은 얼마 정도입니까? 뭐 대략적으로 75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의 18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다 모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 비율은 어디서 나왔냐? 인생의 4대 자금. 인생의 4대 자금은 결혼, 주택, 육아, 연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3대 7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4대 6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4대 6 정도는 사실 해야 되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5대 5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요거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단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단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1에서 한 5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중기 같은 경우는 5에서 한 15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얘는 어차피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조절할 수가 있고, 저는 고객분들과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한테 소비를 줄이라고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버는 게 결국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으지 못하느냐? 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쪼개는지 방법도 모르고, 이 재미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재미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사실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이 사실 250 중에서 보통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50을 쓰고 한 100 정도만 한번 남았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100을 또 어떻게 쪼갭니까? 얘를 또 우리가 단중장기로 쪼개는 거죠. 단기로는 보통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적금 같은 게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그다음에 또 ETF,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주택청약.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달러나 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달러, 금,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장기적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게 있고, 보험이라는 게 있죠. 사실 되게 이렇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를 사실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것을 사실 분배하는 기준은 나 얼마 하고 싶어, 얼마 하고 싶어, 얼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 목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 목표. 제가 아까 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1에서 5년, 5에서 15년, 15년 이상. 그러면은 나 몇 년째 얼마 모으고 싶어요? 또 집을 위해서 얼마 모으고 싶어요? 연금이나 보험을 위해서 뭐 얼마 모으고 싶어요? 그럼 목적과 기간이 사실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것을 사실 잘하려면 이 종류를 아는 것보다 얘를 먼저 인지를 하고, 얘가 정해지면 그 남은 금액을 우리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 들어오시면 이것들을 어떻게 쪼개고 재무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 사회초년생이라 일하시는데 바쁠 텐데 돈 관리까지 잡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수업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심도 깊게 정확하게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